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점으로 우리는 배당주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말, 손해보는 거 싫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예적금해야지. 또는 뭐라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고작 연 7% 배당 받으려고 주식을 해? 거기다 세금도 내잖아.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5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리면 방금 한 말이 배당주가 최고로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바뀝니다. 저는 인간은 누가 됐든 모두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점이나 신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에도 투자를 하였고 30대에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20대에는 배당주 투자를 하지 않았고 30대 초반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는 투자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이든지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에 내 자산이 노출되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노동력의 피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나의 능력이나 시간을 누군가에게 제공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프로스포츠에서 잘 나가는 스타 선수가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것,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해온 저의 주식 투자 관점은 내가 앞으로 줄어들게 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관점을 길게, 그리고 위험 노출은 작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고, 때마침 그 당시 정부에서는 ISA 계좌라는 배당주에 최적화된 주식 계좌로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프닝에서 했던 일반적으로 많이 배당주 투자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키는 단점 3가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적금처럼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화폐의 양을 늘려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양이 커지게 되면 그 전에 나의 노동력과 화폐를 교환했을 때보다 지금의 가치가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준다고요? 그런데 은행은 바보가 아니겠죠. 은행은 자신이 예상되는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의 이자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즉 원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규모나 사업이 커지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 그 투자 대상이 사업 구조가 튼튼하고 미래에도 계속 꾸준한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당주는 개별 주식보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다. 예금은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실질적인 가치에 손실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물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배당주는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미래에 급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웬 구닥다리 같은 은행이나 통신주를 사야 해? 그런데 나만 정확하게 미래를 주도할 사업이라고 남들보다 먼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소위 텐베거라고 하죠. 10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미래를 주도할 산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예를 들어 언론이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은 이미 주가에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된 기업이므로 비싸게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업에 다른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만큼 성장을 못한다는 낌새를 느끼면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성장성이 살짝 삐끗하니까 2차 전지주의 주가가 주춤을 하고 조정을 받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고배당주는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높은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 내면 별거 없다. 배당금 2천만 원까지는 15.4% 배당금에 세금을 내면은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세금에 유리합니다. 취등록세나 보유세 등등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ISA 계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1억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배당주를 꺼리는 이유가 당장의 수익률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투자의 시점은 3년 후, 5년 후, 아니면 은퇴 후, 노후에 맞추고 본다면은 이것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주는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 직접 저의 ISA 계좌 투자 내역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배당주는 재산으로 모아가라. 금액이 아닌 주식 수량에 집중을 해서입니다. 이렇게 배당 수량에 집중을 해서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늘어나는 배당금으로 내 재산이 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ISA 계좌의 배당금 입금 내역과 분기별 배당금 증가 내역입니다. 저는 배당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보다 못 오를 때 또는 배당주 종목이 주가가 떨어질 때 한 번쯤 저의 늘어난 배당금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웃으며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을 대체해주는 배당주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순간, 그때 웃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어떻게 투자 관점이 좀 변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